DHS와 ICE 등이 조지아주에 위치한 현대차 그룹과 LG 에너지 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대대적인 불체자 단속을 벌였습니다. 한인 등 약 410명이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USCIS가 단순 심사 기관을 넘어 이민자를 직접 체포할 수 있는 법 집행 권한까지 갖게 됐습니다. DHS는 최종 규정을 발표하고 특별 요원을 신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화한 시민권자의 시민권을 무효화하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워싱턴 DC에서 160만 달러가 넘는 수표를 훔친 전직 우체국 직원에게 징역형과 함께 시민권 취소를 판결했습니다. 미국의 해군 특수부대가 6년 전 미국과 북한이 정상회담을 하던 시기 김정은 도청을 위해 북한에 침투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수부대는 북한 민간인들을 사살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한국 무비자 방문을 위한 전자여행 허가 피해 사례가 다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짜 사이트를 만들어 최고 10배에 달하는 높은 수수료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ICE와 HSI 등이 조지아주에 위치한 현대차 그룹과 LG 에너지 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대대적인 불체자 단속을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인 300명 등 약 410명이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방 주류, 담배, 총포 담당국 애틀랜타 지부는 어제 X 공식 계정에 올린 글에서 오늘 HSI, IC, DEA, 조지아주 순찰대 등과 함께 조지아주 브라이언 카운티에 있는 현대차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대규모 이민 단속 작전을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불체자 약 410명을 체포했으며 이는 지역사회 안전에 대한 우리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준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장에서 단속 요원들이 불체자를 검거하는 사진도 공개했습니다. DHS 관계자는 로이터 통신에 사법부 허가를 받아 집행한 작전이라며 우린 불법 고용 행위를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체포작전엔 수백 대의 법 집행 차량이 동원됐으며 체포된 인원 중 상당수는 한국에서 현지로 출장 온 직원들과 현지에서 채용된 한인 근로자들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국인들은 대부분 회의 참석이나 계약 등을 위한 비자인 B1 비자나 무비자인 이스타를 소지한 채 현지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체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단속의 대상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체포된 사람 중 상당수는 추가 조사를 위해 조지아주 폭스턴에 위치한 IC 시설로 연행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애틀랜타 총영사관은 재미 한인 변호사 등으로 변호인단을 꾸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단은 한국인들이 구금된 시설을 조만간 방문할 예정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USCIS가 단순 심사 기관을 넘어 이민자를 직접 체포할 수 있는 법 집행 권한까지 갖게 됐습니다. DHS는 최종 규정을 발표하고 특별 요원을 신설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은 어제 새로운 규정에 따라 이민법 위반자를 조사하고 체포한 뒤 기소를 위해 송치할 수 있으며 총기 소지와 수색, 체포영장 집행 등 연방수사기관의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비자 신청자가 제출한 지문을 통해 범죄 기록이 확인되면 USCIS 특별요원이 즉시 조사에 착수해 현장 체포나 연방검찰로 송치가 가능합니다. 새 규정엔 이민국이 신속 추방을 위한 명령권까지 보유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USCIS 조셉 애들로 국장은 이번 변화로 이민 사기와 범죄에 보다 강력히 대응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DHS도 성명을 내고 이민 시스템을 지키는 USCIS의 역할이 한층 강화됐다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약속대로 미국을 다시 안전하게 하는 과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USCIS는 주로 영주권, 시민권, 망명 신청 등을 심사하는 기관으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규정으로 단순한 심사 기관을 넘어 수사와 집행까지 수행하게 되면서 역할이 크게 바뀌게 됩니다. 앞으로 USCIS는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자체 처리할 수 있어 기존의 IC 산하 HSI에 넘기던 사건까지 직접 다룰 수 있게 됐습니다. 이민 전문 변호사들은 앞으로는 영주권, 시민권 인터뷰 과정에서 과거 범죄가 드러나면 현장에서 체포되거나 신속 추방될 수 있게 됐다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귀화한 시민권자의 시민권을 무효화하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워싱턴 DC에서 160만 달러가 넘는 수표를 훔친 전직 우체국 직원에게 징역형과 함께 시민권 취소를 판결했습니다.
연방법원은 어제 워싱턴 DC 지역에서 우체국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주민들에게 배달된 수표를 훔친 혐의로 기소된 하치코셀라 무침바에게 징역 5년 6개월, 60만 달러 배상 명령과 함께 미국 시민권을 취소했습니다. 연방검찰에 따르면 잠비아 출신의 45세 남성 하치코셀라 무침바는 우체국 집배원으로 근무하던 2020년 12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워싱턴 DC 프렌드십 하이츠 지역에서 30개 이상의 우편 배달 구역 주민들에게 발송된 국세청 및 개인 수표를 절취해 총 160만 달러 이상을 자신의 은행 계좌에 입금했습니다. 일부 은행 CCTV에는 우체국 유니폼을 입고 수표를 입금하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그는 이 돈으로 해외여행, 고급 호텔 투숙, 유흥업소 출입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배심원단은 무침바에게 우편물 절도 및 은행 사기, 우편물 절도, 은행 사기 및 특정 불법 활동에서 파생된 재산에 대한 금전적 거래에 관여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무침바는 또 불법적인 시민권 취득 혐의도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는 지난 2022년 5월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으나 신청서에서 범죄 사실을 부인한 것이 거짓으로 드러나면서 법원은 그의 시민권을 취소했습니다. 한편 ICE에 의해 구금됐던 한인 바이올리니스트 존신 씨가 지난 2일 이민법원에서 열린 심리에서 2만 5천 달러의 보석금을 조건으로 석방됐습니다. 신 씨는 다카 프로그램을 통해 체류 자격을 유지해왔으나 2019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보호관찰 처분을 받으면서 다카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시민권자 여성과 결혼해 영주권 신청을 준비 중인 상황에서 불체자 단속에 체포됐습니다. 수도 워싱턴 DC에 주 방위군을 투입한 것은 불법이란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앞서 LA에 투입된 주 방위군 역시 법원이 불법으로 판결해 정부 정책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브라이언 슈알브 워싱턴 DC 법무장관은 어제 트럼프 대통령의 주 방위군 투입 조치에 연방 법원이 개입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그는 주 방위군 투입이 워싱턴 DC 자치법에 위반되며 워싱턴 DC에 투입된 다른 주의 방위군들을 연방 정부가 통제하는 것도 잘못된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의 어느 관할 지역도 의사에 반해 군사 점령을 당해선 안 된다며 1000명 이상 규모의 병력 배치는 국내 법 집행을 위해 군대를 불법적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슈알브 법무장관은 앞서 연방정부의 워싱턴 DC 시 경찰 직접 통제와 비상경찰청장 임명에도 반발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에비게일 잭슨 백악관 대변인은 주 방위군 배치가 트럼프 대통령의 권한을 벗어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잭슨 대변인은 이번 소송을 가리켜 DC 주민들과 방문객들의 피해를 가져오는 동시에 DC 내 폭력적인 범죄를 멈추기 위한 대통령의 매우 성공적인 작전을 훼손하려는 또 다른 시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법원은 지난 2일 LA의 병력 투입이 민병대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한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주장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일리노이주 시카고, 메릴랜드주 볼티모어 등 민주당 소속 주지사와 시장이 있는 도시에도 병력 투입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미국의 해군 특수부대가 6년 전 미국과 북한이 정상회담을 하던 시기 김정은 도청을 위해 북한에 침투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정부와 민간인 관계자, 트럼프 행정부 초기 구성원, 군인 등과의 인터뷰를 통해 김정은 도청 작전을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미 해군 특수부대 중에서도 최정예인 실팀6가 2019년 작전에 투입돼 북한 바다로 침투했지만 민간인을 태운 선박이 나타나는 바람에 작전의 목표였던 도청 장비 설치는 실패했습니다. 특수부대는 기밀 유지를 위해 민간인들을 몰살한 뒤 복귀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습니다. 작전에 투입됐던 실팀6는 과거 알카에다의 수장 오사마 빈 라덴을 사살한 부대입니다. 뉴욕타임스는 수십 명의 전현직 당국자를 인용해 이같이 폭로하면서 당시 상황이 지금까지 기밀로 유지되어 왔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특수부대는 김정은 위원장의 통신을 도청할 수 있는 장비를 설치하고 돌아온다는 복잡하고 중대한 임무를 맡아 2019년 초 북한 바다로 잠수함을 타고 침투했습니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 일부가 해안에 도착하던 순간 어두운 바다 위에서 여러 명의 민간인을 태운 북한 선박이 나타났고 특수부대는 발각 가능성을 우려해 이들을 몰살시킨 후 잠수함으로 돌아가면서 작전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특수부대가 침투했던 시기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2018년 싱가포르 정상회담, 2019년 베트남 하노이 정상회담 등을 이어가던 때로 발각되면 협상 결렬 등의 큰 위험을 안고 있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직접 승인이 필요할 정도로 위험했던 일이라며 미국이 대북 비핵화 협상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김 위원장을 도청하려 했다고 전했습니다.
정부가 항공편 취소 또는 지연에 대해 항공사가 보상하도록 한 전임 조 바이든 정부의 정책을 철회키로 했습니다. 백악관은 어제 공개한 문서를 통해 연방교통부가 부처 및 행정부의 우선순위에 따라 항공사의 보상 계획을 철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 2023년 5월 항공편 중단에 대해 항공사가 승객에게 보상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지난해 12월 이를 명시한 규정을 사전 공고했습니다. 사전 공고는 연방 정부가 새 규제를 만들 때 이를 고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입니다. 당시 새 규정은 국내선 비행이 최소 3시간 지연됐을 경우 항공사가 고객에게 200에서 300달러를 지급하고 그보다 더 오랜 시간 지연된 경우는 최대 775달러를 보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항공사가 항공편 취소나 심한 지연이 발생하면 고객에게 어느 정도의 서비스를 제공하곤 있지만 연방정부 정책으로 이를 규정하고 있진 않습니다. 정부의 규정 철회 배경에 대해 교통부 장관 대변인은 교통부가 의회에 의해 규정된 항공소비자 보호 규정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예고한 규정이 의회에 의해 법령으로 규정된 범위를 넘어섰으며 이러한 법령을 넘어선 규정은 재고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규정에 크게 반발했던 항공사들은 정부의 이번 결정을 반겼습니다. 아메리칸 항공은 불필요하고 부담스러운 규정을 재검토하는 것을 환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국적을 유지하면서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들의 고령화가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재외국민 4명 중 1명은 65세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통계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재외국민 88,628명 가운데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24.6%로 집계됐습니다. 행안부가 재외국민을 인구 통계에 포함하기 시작한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한국 인구 가운데 65세 이상 비율이 20%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재외국민이 고령화 사회의 진입 속도가 훨씬 더 가파르다는 분석입니다. 행안부 주민등록 인구 통계에 따르면 재외국민 인구 가운데 65세 이상 비율은 2019년 18%에서 2020년 19.1%를 기록한 데 이어 2021년의 초고령화 사회의 기준인 20%를 넘어서는 등 매년 상승하고 있습니다. 올해 역시 1월부터 8월까지 7개월 연속 높아지면서 25%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재외국민을 제외한 한국 내 거주자의 경우 65세 이상 비율은 2019년 15.4%에서 2024년에 20%를 기록했습니다. 2025년 8월 기준 한국 거주자 인구의 65세 이상 비율은 20.8%입니다. 2019년에서 2025년 사이 65세 이상 인구 비율 상승폭은 재외국민이 6.6%포인트로 한국 거주자 5.5%포인트보다 더 가파릅니다. 아울러 2025년 8월 기준으로 65세 이상 비율은 재외국민이 24.6%로 한국 거주자의 20.8%보다 3.8%포인트나 높습니다. 재외국민의 고령화 추세가 뚜렷해지면서 젊은 층 비중은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재외국민 인구 중 15에서 64세 비율은 2019년 79.8%에서 지난해 74.2%로 5.6%포인트 줄었습니다. 같은 기간 재외국민의 0에서 14세 인구 비율 역시 2.3%에서 2.1%로 낮아졌습니다. 한국 무비자 방문을 위한 KETA 시행 이후 유사 웹사이트 피해를 여러 차례 보도해드렸는데요. 최근 다시 피해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한국 법무부는 최근 대한민국 KETA 신청은 반드시 공식 웹사이트를 이용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일부 업체가 KETA 명칭과 공식 웹사이트와 유사한 웹사이트를 만든 뒤 신청 업무 대행을 내세워 고액의 수수료를 요구하는 등 피해가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유사 웹사이트는 정부의 공식 웹사이트 KETA 신청 수수료 7에서 8달러보다 10배 이상 비싼 비용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일부 업체는 KETA 대행 없이 해당 수수료만 챙기는 사기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KETA 제도는 시민권자 등 외국인이 비자 없이 한국에 입국하기 전 온라인으로 개인정보와 여행 관련 정보 등을 입력하고 사전에 한국 정부의 여행 허가를 받는 제도로 지난 2021년 9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국 정부는 2023년부터 올해 연말까지 한국 관광산업 활성화 지원 방안 목적으로 미국 시민권자 등 일부 국가에 대해 한시 면제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민권자는 면제 대상이지만 자발적 KETA 신청도 가능합니다. 승인 후 인천국제공항 도착 시 입국신고서 작성 생략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바이든 전 대통령의 개인 사무실은 어제 바이든이 피부암을 치료할 때 자주 사용되는 모스 수술을 받았으며 현재 회복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모스 수술은 암세포가 남지 않을 때까지 암 조직을 얇게 제거하는 수술입니다. 바이든이 수술을 받은 시기에 대해선 정확히 밝히지 않았지만 지난달 말 바이든이 델라웨어 그린빌의 한 교회를 나설 때 그의 머리에서 절개 흔적이 포착된 바 있습니다. 바이든은 재임 중이던 지난 2023년에 정기 건강검진 도중 흉부에서 피부 병변이 발견돼 제거한 바 있습니다. 바이든 전 대통령은 지난 5월 전립선암을 진단받아 가족들이 치료 방법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법무부 산하 캘리포니아 지방검찰청은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1월 LA 카운티에서 발생한 이튼 산불과 2022년 9월 샌 버너디노 구규림에서 일어난 페어뷰 산불과 관련해 화재를 일으킨 전기장비 관리업체인 서던 캘리포니아 에디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업체는 이튼 산불이 발생한 지역의 송전선, 인프라를 제대로 유지, 관리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산림청이 산불 진압에 수백만 달러의 비용을 지출했다면서 해당 금액과 소실된 시설, 환경 피해 복구 등에 필요한 4천만 달러 이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2022년 발생한 페어뷰 산불 역시 처진 전선과 통신 케이블의 접촉으로 불꽃이 튀어 발생했다며 3,70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뉴저지 버겐 카운티에서 또 홍역 감염이 확인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주 보건국은 버겐 카운티 주민 한 명이 홍역에 감염된 채 이동해 타인에게 전파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보건국에 따르면 감염자는 지난 8월 25일과 26일 해켄색 프로스펙트 플렘 지역, 그리고 8월 26일 해켄색 아동병원 등을 방문했다며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있었던 주민들은 홍역 바이러스에 노출됐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건국은 홍역 바이러스에 노출되면 보통 10일 후에 증상이 나타난다며 감염이 의심되는 사람은 보건소나 의료기관에 연락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뉴욕시 보건국은 3일 알코올과 암 연관성 보고서를 발표하고 과도한 알코올 섭취는 암 발병의 원인이라며 주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시내 주류 매장 축소를 포함한 주류 광고 제한, 주류 판매세 인상, 주류 가격 인상 등 알코올 소비 및 남용을 막기 위한 금주 운동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주류 매장 밀도가 높은 지역의 과음 지수는 12%로 주류 매장 밀도가 낮은 지역의 과음 지수 4%와 비교해 3배나 높았습니다. 주류 매장 밀도와 과음과의 연관성이 확인된 것으로 특정 지역 내 주류 매장을 줄여 그 밀도를 낮추겠다는 보관입니다. 뉴욕시에서 주류 판매가 허가된 업체는 약 2만 5천 개로 이 가운데 주류 매장은 1,500개에 달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구름이 많아지고 오후엔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84도, 섭씨 28도, 밤 최저 기온은 62도, 섭씨 21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은 오전에 비가 내린 뒤부터 오후부터는 맑아지겠습니다. 다음 주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